원래 뉴스를 보면 제목을 뽑아내는 게 기가 막힙니다. 4일 만에 4억을 벌었다. 강릉 로또 아파트다. 고덕자이의 대반전이다. 이야, 이런 얘기, 이런 제목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끌려듭니다. 저런 거 보면 진짜로 기자들이 저 제목 뽑는 저 카피라이터들에게는 진짜 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마력이 엄청나죠. 4일 만에 4억. 이야, 진짜 4일 만에 4억을 벌 수 있나? 진짜로 그렇게 번다라고 하면 로또 맞죠. 보통 서민들에게 4억이 웬 말입니까? 1억만 해도 대단한 돈이죠. 보통 사람들이 1억을 모으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8년에서 10년. 단순 계산해가지고 4억을 벌려면요. 한 2, 30년 걸리는 거죠. 빨라야. 근데 4억을 벌었다. 보통 사람들은 눈이 뒤집히는 게 맞습니다. 저 사기꾼들, 업자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죠. 지질이 공상으로 은행 통장 잔고에 50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런 이들이 그들의 먹잇감이죠. 월급 250만원, 300만원 받아서 악착같이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 저축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가서 기속말로 속삭입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1억 언제 모을래? 아파트 분양받아 1억 그냥 생겨.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반신반의하는데 한 번, 두 번 했더니 실제로 진짜 그렇게 번다. 아,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놈들이 말하는 걸 그냥 무조건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서점 가가지고 부동산 관련한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책들 몇 권 읽다 보면 전부 다 그 인물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가공 인물들이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환상이 빠져가지고 흥분하죠. 흥분시키고 조급한 마음 갖게 만들어서 도장 찍고 그냥 평생 빚쟁이로 전락시킵니다. 근데 당한 사람들은 말이 없고 사기꾼들은 계속 언론으로 성공 스토리를 재확산시켜가지고 계속 떠넘기는 거죠. 이게 그 건설업계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모로는 20대 30대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부의 추월 차선을 얘기합니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말 들으면 흥분됩니다. 왜? 보통 일반 직장인들, 일반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5천만원 1억을 벌기 쉽냐고요. 어렵습니다. 손에 쥐기 힘든 아주 큰 돈이죠. 근데 그런 돈을 내 손놀림 몇 번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미치는 거죠. 그런 이제 자극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냥 귀가 이제 솔깃해져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술 먹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어디에 마곡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5억이 올랐대. 7억이 올랐대. 저기에 강남에 잠실에 파크레오 샀는데 8억 주고 샀는데 그거 18억 됐잖아. 10억 벌었잖아. 이런 얘기하면 미치는 거죠. 술 한잔 들어갔겠다. 그런 얘기 들었겠다. 흥분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청약 넣어야 되는데. 청약 넣어서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아, 조바심이 나는 거죠. 분양권 1억, 2억 주고라도 살까? 1억, 2억이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막 넘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런 뉴스 보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아, 나도 고덕의 자유에 가격 내려갔다 그럴 때 살걸. 이런 마음 갖게 하죠. 교묘히. 그래 놓고 이제 쓱 이렇게 내놓습니다. 사라고. 그럼 이제 또 연끌해가지고 이제 뛰어드는 거죠. 지푸라기 들고 이제 불꽃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뛰어 들어가는 거죠. 누가 강압적으로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억지로 사인시킨 게 아니에요. 지가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사인한 거예요. 지가 들어가는 그 빚의 감옥 안으로 지가 들어가고 지가 뭉그러 잠그고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이 아파트가 떵떵거리는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황금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 골방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어라 하죠. 싫어하죠. 내 얘기 들으면 5천만원 번다, 1억 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좋아하는데 근데 뭐 그런 얘기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인 거고 이런 재미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제 화두로 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뭐 10억이 무너졌는데 뭐 9억 7천까지 내려갔었는데 뭐 다시 10억이 됐댄다. 그리고 뭐 또 이래저래 가격이 뭐 다시 3억이 올랐댄다. 뭐 30평대가 9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억으로 됐다. 4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미친놈들. 이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인생이 골로 가는 거죠. 아파트 부추기려고 이렇게 기사를 계속 내놓는데
이런 얘기에 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끝장난다라는 거죠. 둔촌주공 절대 계약하지 마라. 미분양 폭도식 원룸 몇백 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지금도 계속 펌프질 하죠. 이 펌프질 하는 것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에 뭡니까? 고덕자이가 저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할래? 이렇게 이제 계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집은 주거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지금부터 한 반과 반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참 어그로 끄는 제목은 참 끝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죠. 대단해. 저런 대단한 뉴스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참 기가 막힌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점점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잘못 지켜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골로 가는 거죠. 인생 골로 가면요. 회복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회복 거의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연끌해가지고 걸려든 사람들의 90% 이상은 평생 빚쟁이로 전락해서 소리 소문 없이 하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걸 안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다? 조상이 도운 거다. 정말 행운하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가진 돈 하나도 없어도 4년 5년 뒤쯤에 신용만 괜찮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뭐 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 탐욕 가지지 말자. 그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집어삼키는 악마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보다 좀 삶을 잘 유지해 나가겠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잘 소화하고 잘 챙겨가면서 하나씩 둘씩 이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뉴스가 언론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뛰어내렸다. 자살했다.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죠.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좀 더 잘 살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 두려운 마음으로 겁내면서 살아야 되죠. 살아가는 삶이 참 무섭다라는 걸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망가지고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달콤한 건 무서운 거고요.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는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